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아유, 조금 이쪽으로 이마 쪽으로 흰머리가 네네. 힘드세요 요새? 눈도 밝으셔라. 흰머리가 조금 원래 네. 하나도 안 보이셨는데. 아니에요, 저 염색을 좀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기 흰머리라도 좀 가려보고 젊어 보인 척 하려고 애쓰습니다. 이번 주 뿌염을 그럼 걸으신 거예요? 뿌리 염색?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네. 봄이라서 그런가 더 잘 자라. 아니, 그러시고 저는 국회 상황 심란해가지고 또 흰머리 생기신 줄 알고. 아유, 제가 그렇게까지 온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일 네. 전 의원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지상욱 의원하고도 밖에서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뭐 잘하는 사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이시니까. 예, 지상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선거제 얘기하셨어요. 일부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듣다가 또 못 듣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얘기들이 뭐 거침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탈당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우린 탈당 안 한다. 말하자면은 그분들이 나가셔라. 지금 패스트트랙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뭐 제가 지금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다음에서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2위 막 오르고 네이버에서도 3위 오르고 막 이러실 정도로 지금 지상욱 의원의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뭐 상한가 한가로 두 분이 정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상한가부터 들어가 보죠. 이상일 의원 상한가? 예, 저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오늘이 원내대표 된 지 10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 처음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 뭐 야당이기 때문에 대여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네. 대여투쟁이 조금 뭐 흔들리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원내대표 연설 때 물론 지금 우리 박용진 의원이나 여당에 계신 분들은 예. 생각이 다를지 모르나 어찌 됐든 그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좀 자극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좀 변화를 주문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현 정부가 믿업지 않은 분들한테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 이후에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은 많은 관심을 끄는 뭐 주목을 받는 그야말로 주목도를 높이는 존재감. 그런 노이즈 존재감을 마케팅일 수도 가시하고 있지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형국인데 아마 좀 한국당을 좀 멀리서 바라보던 분들도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골랐습니다. 자 상한가 100일 된 나경원 원내대표 고르셨고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부터 듣죠. 윤지호 씨입니다. 그 장자연 리스트를 다시 들고 나온 네, 저는 뭐 증언자 이분을 잘 윤지호 씨. 당연히 몰랐고요. 또 전에 한번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갑자기 이분이 출연하려고 하셨다가 네, 하루 연기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예. 못하겠다고 하셔서 예. 부랴부랴 저희가 좀 일찍 맞아요. 땜빵하러 좀 일찍 나온 적이 있었던. 그래서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인상적이셨어요.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정말 힘겹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증언하면서 입을 앙 다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싶고요. 예. 되게 지혜롭구나.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서 치밀함도 보이는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한국 사회를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요. 한국 사회를 또 다른 변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 아니지만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정치인 아닌 분이 상한가에 예. 올랐습니다. 윤지호 씨 예. 오를만 하죠. 네.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그럼 이상일 전 의원이 먼저 올리신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부터. 네. 자, 이제 이유는 말씀하셨어요. 네. 어쨌든 뭐 존재감을 지금 과시하고 있고 특히 지지층으로부터 보수 지지층, 특히 안보에 대해서 지금 대북 문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 불만 있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박용진 의원이 눈을 껌뻑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뭐 저는 그
그렇게 뭐 대변인이 됐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응원 단장처럼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냥. 치어리더 같이. 치어리더 역할을 한 겁니다. 치어리딩했다. 예, 왜냐하면 응원 단장들이 예. 보통 뭐 자기 선수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요. 근데 정치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스포츠 경기는 자기 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 예.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건 응원석을 가르는 거거든요. 편을 딱 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편 갈라갖고 예.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요. 예. 저주를 퍼부어요. 예. 좌파 독재가 뭐 몇 번 나오고 뭐 종북이 몇 번 나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뭐 박수 받았어요. 그리고 본회의장 나오면서 으쌰 이렇게 하고 자랑도 하고 나와요. 화이팅.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정말 다른 의미로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싶은 거죠. 아이고야 큰일 예, 났구나.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예전에 바른당 그 창당하고 이럴 때 예.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친박정당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탈당할까 말까 이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 새로운 보수의 길을 걷고자 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 아니세요? 일부에서는 뭐 그분의 무슨 그 친일적인 행복 이런 거 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주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원내대표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에이 그러면 예. 그냥 상대 저주하고 상대 비난하고 이렇게 가면 그냥 이 정치가 예. 편 가르고 예. 우리 편을 향해서만 치어리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겠나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분에게도 마이너스고 한국 정치 전체에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신다고 보세요? 아니, 원래 안 그러시던 분이라면 합리적 보수였는데 지금 상당히 극우 쪽으로 가셨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이 예. 정부가 무너져야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단순한 셈법이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빠졌을 수 있었던 셈법이지만 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예, 그러지 예.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얘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적어도 국회 교섭단체 예. 대표 연설에선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예. 보수였지만 그렇게 우아하게 그리고 자기 집권 여당의 그 원내대표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걸 약속했는데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거 정확하게 다 얘기를 했죠. 그랬었죠. 공감 능력 대단했잖아요.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쭉 불러주면서 시작을 했고 유승민 대표 그랬죠. 또 예. 제1야당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는 김종인 대표가 하셨던 연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경제 민주화로 경제 체제의 대변화를 이뤄내자. 예. 거기에 박근혜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하나 비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테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라가 대안을 맞아요. 내세웠어야 그럼 된다. 대한정당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제가 좀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 박영진 의원 말씀만 듣는 분들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냥 정부 욕만 나경원 원내대표 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 원내대표 연설할 때 뭐 흥분하셔가지고 단상으로 가서 뭐 항의하고 한 연설 중단이 한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여당은 자극을 받았지만 내용이 말이죠. 북한에 대한 확실한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 우리 정부 태도도 그렇고 말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남북 경협을 끌고 가겠다고 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게 임명을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되겠느냐. 그리고 한미 간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갖고 소위 지금 대북 정책을 구사를 하라. 근데 우리 한미 동맹이 지금 흐트러져 있지 않느냐. 그다음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지금 수정을 하거나 변화를 줘라. 그런 얘기도 두루 같이 했다. 같이 갔죠. 그런데 같이 지금 했다. 이제 많은 언론이 또 부각한 거는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 너무 거기에만 집중한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막말로 지금 여당은 치부하지만 과거에 여당의 지금 홍익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귀태 이야기했을 때 그 사과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귀태 그분은 얘기하고 그렇죠. 사과하고 원내대변인 직책 물러났죠. 내려놓고. 근데 그거하고 같은 비중의 막말이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대북 정책의 변화를 주문한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럼 잠깐만요.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완전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딱 한 거죠. 경중을 비교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원내대표 연설은 일단 듣고 그 시간은 나경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나중에 뭐 비판하는 성명을 내거나 하면 되는데 연설까지 방해하면서 그게 초점이 됐지만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좀 제대로 가달라라는 야당 입장에서 주문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아니 우리 그 선배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도. 그러니까 이상일 전 의원처럼 비판을 하더라도 점잖게 했으면. 아니 무슨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얘기만 해도 무슨 이건 뭐 사기고 위헌이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자극적인 표현이 일부러는 없더라니까요. 근데 종북, 김정일 수석 대변인이다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이었다라는 게 지금 이 의원님. 알겠고요. 그거는. 저는 이전에 더 심하게 험하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던 교섭단체 대표들도 봤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때는 귀엽기라도 했어요. 갑자기 문워크 이러면서 문워크. 마이클 잭슨 나타나서 그거 보면서 다 웃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위트도 가지고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하더라도 그때 저는 오히려 제가 막 그 샤우팅을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왜? 국회의장을 모두 그랬거든 그 자리에서. 이걸 이러지는 맙시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부러 자기 편을 향해서 그냥 시원하시죠? 이거 한번. 근데 어쨌든 올랐어요. 지지율이 올랐어요 지금 한국당. 오르죠. 그게 좋아요? 편갈라서 올라갔고. 편갈라서 어떻게 가요? 나중에? 여기까지가 한계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또 언론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 현 정부가 못하니까 현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면서 한국당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사이득을 얻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당은 자체 혁신은 좀 덜하면서 반사이득을 얻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나름대로 혁신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현 정부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번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인사청문회가 또 남아있지만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도 또 국민이 보기에는 참 문제가 많아 보여요. 이래서 한국당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지층만 결집하는 이런 게 아니고 소위 그동안 무당파에 있던 분들도 이제 한국당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는 현 정권이 못해서 그럼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오를 수 있다. 네. 박용진 의원은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율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그냥 뭐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평가로는 그 보수가 35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랬든 저랬든 그분들이 지지율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였으니까요. 그 더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전열을 가다듬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서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사이 어떤 의미로든 스타는 스타인지 지금 그거 갖고 그 주제 하나 가지고 몇 분이 갔어요. 막말로 뜬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막말로 망한 사람도 다 많고요. 그거 정치는 막말을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뭐 이런 지적 받았잖아요. 그분하고 그런 분도 차원이 좀 달라요. 비슷하다 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요 뉴스다. 자, 윤지호 씨 상한가 주신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거는 동의 두 분 다 하시죠. 여기는 이견이 없으시죠. 윤지호 씨 이 사건이 그래서 윤지호 씨가 문제 제기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제안 리스트를 이번에 더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은? 저는 전망은 그러니까 뭐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요, 또 수사기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지호 씨가 이번에 법정에서 갑자기 증언을 하고 나오다가 그저께죠 상황이 해준 말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울렸어요. 어떤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돼서 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는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살아라. 죄의식이라도. 그러라고 내가 이러고 댕긴다. 나도 심리적으로 너무 언론에 많이 과하게 노출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인터뷰도 힘들고 하지만 당신들 죄의식이라도 갖고 살아라. 지금 너무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인으로서 갖는 사명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었던 건 아닌가. 똑같이 침묵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냥 그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쇠 하고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가라앉아 버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반성하게 됐다. 그런데 이 혼자서 이 여성 혼자서 여기까지 다시 이걸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 이상일 의원도 뭐 여기 대해서 동의하시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과거의 관련자들이 처벌까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 진실에 그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질 걸로 봅니다.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단, 대검 진상조사단 시일이 2달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장이 됐잖아요. 그 연장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그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호미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삽을 들고 달려드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일부러 저는 발언하셨다고 봐요. 두 장관 불러다 놓고 일부러 국민들 다 들으라고. 실해라.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하신 만큼. 그러나 이걸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파야 될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경찰. 김학의 건, 장자연 건, 버닝썬 건까지 우리 권력층의 민낯을 드러낸 이 사건들 지켜보겠습니다. 자, 하한가인가요? 하한가 가죠. 일단 누구고 왜 골랐는지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일 의원 짧게 누구고 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골랐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복잡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은 뭡니까? 남북 경협인데 안 되고 있어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히질 않아서 2월 통계청 발표 고용 동향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계속 떨어져서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늘어난 지 오래됐고. 짧게 하시래요. 그다음에 청와대는 계속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 이제 곧 인사청문회 하겠지만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인사청문회까지. 그래서 청와대와 문 대통령 지금 하한가 아니냐. 이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한가 국면 아니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자, 박용진 의원. 우리 이상일 선배님 약간 반칙. 왜냐하면 왜요? 하한가 고르랬더니 뷔페를 골라갖고요. 이것저것 다 드시려고. 뷔페 식당 같이. 저는 황교안 대표를 하한가로 골랐는데요. 한국당 대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이제 같은 이유예요. 말이 험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있었죠 최근에 발언이 황교안 의원 제가 좀 골라온 워딩만 하더라도요. 그 좌파도 썩은 뿌리.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운동권 집단의 깊은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최근에 또 무슨 통영 고성구 선대위 발족식에 가가지고 더 이제 세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프레임, 진영 프레임에 들어와 버려서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는 뭐냐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 신자로서의 이걸 아주 그냥 공공연히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걸 드러내는 걸 조금 조심스러워하는데 또 비해서 이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점잖았던 분이 또 기독교 신자로서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점잖음 이런 것들 품격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던 양반이 느닷없이 빨간 머리띠 두르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홍준표 역할을 다시 이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2의 홍준표가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될 양반이 그렇게 가고 있다? 말이 험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할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시면 이거 봐라 표가 뭉치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네. 그리고 지금 보수가 센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끝내실 분인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뭐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 대권.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 어떤 미래 이런 걸 얘기할 거냐. 남 흉보고 욕하고 비판하는 걸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할 거냐. 뭐 고민하셔야 될 시간이다. 짧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길게.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두 분이 이제 발표는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사이에도 우리 청취자 게시판은 문자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가 하한가냐? 왜 황교안이 하한가냐? 뭐 이런 얘기들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제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양쪽 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성일 의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당의 대표가 됐어요. 제1야당에.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국정운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대여 투쟁을 좀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언은 좀 강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과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그런 막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정부가 좀 이념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좀 유연해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주문도 만약에 현 정부가 소위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나 우파가 걱정하는 문제를 덜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마 뭐 좌파 독재라는 이런 표현이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이념적으로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 한국당은 지금 투쟁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안에 많은 충돌 지점이 있는데 특히 선거제도를 비롯해서 어찌됐든 한국당을 그런 맥락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막말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패로 고르신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의 코멘트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씹는 맛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디를 디펜스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년 차가 이제 되어가고 2년 차가 아니죠. 만 2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는 지적해야 될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보실 때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8명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언론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저로서는 뭐 다른 부분은 다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약간 정부가 이제 우리 총리가 추천했을 테니까 총리에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다른 부분보다도 그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박양우 후보자의 경우에 어쨌든 관련 업계에서 업계에서 반대를 해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여기에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CJ에서 사회이사를 했던 사람이 차관을 했다가 사회이사 갔다가 이거 전형적인 퇴직 공직자들의 그 관행이거든요. 그렇게 업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그 업계의 규제 그리고 단속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 입장에서 그 주무장관이 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늘 보고 있던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유린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에 대해서 가장 뭔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뭐 그냥 뭐 장관 후보 전체 다 털어갖고 무슨 다 낭만시키겠다는 식으로만 야당이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의 채팅창은 문자는 다 꼼꼼히 읽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두 분도. 네,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읽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